저기, 오는 저분 좀 봐. 설마 VIP 라운지에 오시는 건 아니겠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낡은 셔츠에 오래된 가죽 가방.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럴 리가요. 이런 분들은 보통 공용 공간에 가시겠죠. VIP 매니저 박서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짧게 답했다.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VIP 라운지를 향하고 있었다. 노인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자세를 고쳐 잡았다. 박서연은 라운지 문 옆에 서서 다가오는 노인을 막아섰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는 VIP 전용 라운지입니다. 회원 카드나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회원은 아닙니다만 화장실이 급해서요. 잠깐만 사용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박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답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VIP 시설은 회원님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3층 공용구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어딘가 서운함이 비쳤지만 곧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규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그가 천천히 돌아서려던 순간 라운지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세련된 정장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던 그녀는 라운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박서연과 리셉션 직원은 즉각 태도를 바꾸며 활짝 웃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박서연은 빠르게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프리미엄 티 세트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리셉션 직원 최민재도 그녀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샴페인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만 해주세요. 노인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대조되는 직원들의 태도가 그의 표정에 묘한 미소를 띠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쾌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는 라운지 문 밖에서 몇 걸음 걸음을 옮겼지만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은 분명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 노인네. 아까 화장실만 써보겠다고 한 거 보셨어요? 여기 VIP 라운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다. 저런 차림으로 여길 오다니.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VIP 라운지의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박서연과 최민재의 대화에 작은 웃음소리가 섞였다. 노인은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굽은 어깨는 더 무거워 보였고 발걸음은 천천히 복도 끝을 향해 나아갔다. VIP 라운지 입구에 신입 직원 김유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의 속삭임과 노인의 표정을 동시에 떠올리며 뭔가 망설이는 듯했다. 이내 그녀는 라운지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노인이 라운지에서 멀어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던 중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걸음을 멈췄다. 잠시만요, 어르신.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라운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신입 직원 김유빈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노인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유빈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죠, 아가씨? 김유빈은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느끼셨을 불편함과 상처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젊은 사람이 사과도 참 진지하게 하는군. 근데 아가씨, 당신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니잖소. 김유빈은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제가 직접 무례한 행동을 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아가씨는 왜 나를 찾아온 거지? 보통은 다들 신경 쓰지 않잖아.
김유빈은 잠시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가끔 느낍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차별이 생기는 순간을요. VIP 고객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시면 직원들조차 눈에 띄게 태도가 바뀌죠. 오늘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 아가씨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왜 라운지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김유빈은 잠시 멈칫하다 솔직히 답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입 직원이에요. 상사나 동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봐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방금 어르신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젊은 사람이 두려워도 이렇게 나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고맙네. 사실 오늘 같은 일을 겪는 건 처음이 아니야. 이런 곳에 올 때마다 난 늘 같은 눈초리를 받곤 했거든. 김유빈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오늘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백화점이든 다른 고급 시설이든 다 똑같지. 나이가 들면 그리고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면 사람들은 더 쉽게 판단을 내리거든. 하지만 난 그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야. 김유빈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그런 말씀마저 해주시다니 제가 더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나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음을 보였다. 좋아. 아가씨 같은 젊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곳도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가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억해 주게. 그리고 그 기억이 아가씨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는 충분한 보상이니까. 김유빈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영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김유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꼭 더 나은 직원이 될게요, 어르신. 노인은 백화점을 떠난 후에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차별적 대우를 받는 순간의 씁쓸함보다 신입 직원 김유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곳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백화점 운영 방식과 고객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백화점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노인은 이전과 같은 허름한 차림으로 다시 백화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VIP 라운지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며 백화점의 VIP 라운지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고객들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의 환대 속에서 편안한 공간으로 안내받았다. 반면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은 라운지 근처에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한 중년 여성은 직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당황한 듯 발길을 돌렸고 또 다른 노인은 라운지 입구 앞에서 몇 초간 머뭇거리다 끝내 돌아섰다.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은 아닌가 보군. 노인은 이번엔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VIP 라운지 안에 직접 들어가 보았다. 백화점 측에서는 노인의 정체를 모른 채 단순한 VIP 고객으로 여겼다. 그는 라운지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조용히 둘러보았다.
내부는 화려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고객들은 서로 대화보다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해 있었다. 직원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대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어딘가 기계적인 면이 느껴졌다. 노인은 근처 소파에 앉아 직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정중하긴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는군. 특히 신입 직원 김유빈이 고객과 대화하며 미소를 띠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눈을 맞추며 따뜻한 태도를 유지했다. 노인은 그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직원은 조금 다르네. 분명 무언가를 배우고 있겠지. 세 번째 날, 노인은 VIP 라운지 대신 일반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의 다른 공간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쇼핑을 하며 직원들의 응대 태도를 확인하고 공용 휴식 공간에서 머물렀다. 공용 휴식 공간은 단출했다. 간단한 의자와 물 몇 병이 전부였다. 몇몇 고객들은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을 지나가는 VIP 라운지 직원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아이는 지루한 듯 발을 구르고 있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공간 하나로 이토록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그게 VIP라는 이름 때문인가. 노인은 라운지와 일반 고객들의 공간을 번갈아 관찰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갔다. 라운지 안팎의 태도, 고객들의 반응, 그리고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마지막 날, 노인은 VIP 라운지 입구에서 다시 한번 신입 직원 김유빈과 마주쳤다. 김유빈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이번에는 라운지 이용이 괜찮으신가요? 노인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오늘은 그냥 관찰하려고 왔네.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김유빈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어르신께서 요즘 백화점을 자주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백화점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네. 여기가 정말 VIP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의 말에 김유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가씨가 처음 날 찾아와 사과했을 때 많은 걸 느꼈어.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네. 그리고 이제는 알겠어. 여기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김유빈은 그의 말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느껴지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저도 이곳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그녀의 진심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 아가씨처럼 마음 따뜻한 직원이 더 많아지면 백화점도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들과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회의가 백화점 VIP 라운지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라는 설명을 들었다. VIP 라운지 중앙에 마련된 발표 공간에는 중년 남성 몇 명과 함께 깔끔한 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얼마 전 라운지에서 쫓겨났던 그 노인, 박성우였다. 직원들 중 일부는 며칠 전 그를 라운지 입구에서 보았던 기억이 났지만 대다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VIP 매니저 박서연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VIP 라운지와 백화점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백화점 경영진의 특별 요청으로 준비된 자리니 모두 편안히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라운지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며칠 전 박성호가 VIP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는 화장실을 잠깐만 쓰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규정을 이유로 거절하며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한 VIP 고객이 등장하자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노인의 존재는 무시되었다.
영상이 끝나자 라운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박서연은 크게 당황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이 영상은 우리가 평소에 지키고 있던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때 박성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요. 하지만 그 규정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도 올바른 규정인가요? 노인의 말에 라운지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며칠 전 이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당했고 그때 느낀 차별과 실망감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라운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릴 기미조차 내지 못했다. 노인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저를 그냥 초라한 노인으로 기억하시겠지요. 며칠 전 이곳에서 저를 대하던 태도를 보니 그게 분명하더군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공간의 공기를 조이는 듯했다. 그러나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불편함을 되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직원들과 고객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곳이 정말 VIP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과연 VIP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겉모습으로 판단된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는 말끝을 길게 끌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질문은 공간 전체에 무거운 여운을 남겼다. 한두 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고 일부 고객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이 백화점과 이 라운지에서 겪은 일은 단순히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 저처럼 겉모습과 나이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들을 VIP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시겠지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도 저는 이곳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처음 설계할 때 제 꿈은 그런 차별과 구분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제가 이곳을 설계했다고 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차별했던 바로 그 노인이 이 백화점의 창립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했던 이 라운지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지자 라운지 전체는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고객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성호의 눈길이 VIP 매니저 박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입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박서연 씨, 며칠 전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기억나시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저를 단순히 VIP가 아니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는 점이지요.
규정이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 규정이 잘못되었으니까요. 라운지의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박성우는 시선을 돌려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번에 이곳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보며 제가 다시 한번 이곳에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고객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VIP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서 대접해야 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한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고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성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곳은 다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각자 침묵 속에서 방금 전 박성우가 남긴 메시지를 곱씹고 있었다. 박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라운지 한쪽에 서 있는 신입 직원 김유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한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이는 이 변화의 시작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박성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신입 직원 김유빈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집중되는 시선에 놀란 듯 긴장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유빈 씨, 당신은 라운지에서 제가 가장 외롭고 불편함을 느꼈던 순간에 나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줬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가 VIP 라운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돌아서던 그 순간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유빈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성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에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규정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상처를 헤아리고 사과하려고 노력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 걸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라운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말했다. VIP 라운지가 무엇인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유빈 씨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곳의 모든 직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진정한 VIP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유빈 씨의 행동이 그 무엇보다 이를 잘 증명해 주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고지어 라운지 안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김유빈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며 멈추라고 했지만 박수는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운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이곳의 문화를 바꿀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한 달 뒤 VIP 라운지는 눈에 띄게 변화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내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운영 철학과 서비스 방식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났다. 입구에는 새롭게 변경된 슬로건이 우아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진정한 품격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이 슬로건은 VIP 라운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었다. 라운지 안에서는 이전과 다른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직원들의 태도는 한결 진중하고 친절했으며 고객들은 더 이상 서로의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노부부와 함께 다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라운지 직원이 차를 서빙하며 고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VIP 라운지의 본질이 바뀌면서 공간 자체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했다. 박성호는 라운지 한편에 앉아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새롭게 변한 라운지의 풍경을 둘러보며 깊은 만족감에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박성호는 VIP 라운지 한쪽에서 김유빈을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다. 김유빈 씨, 이제 라운지도 많이 변했죠? 박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유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정말 좋아요. 박성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변화의 시작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유빈 씨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김유빈은 당황하며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너무 작은 일이었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어떤 규정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진심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짓으로 비서를 부르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당신의 노력에 대한 내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 전액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록권과 백화점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VIP 패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빈은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다. 정말 이럴 필요 없으신데 너무 과분한 보상입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분한 보상이라니요.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 이 백화점의 운영 철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더 나은 직원이 아니라 이곳의 미래를 이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김유빈은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좋아요.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진심이야말로 이곳의 진짜 VIP 정신입니다. 나는 그것이 모든 직원들에게 퍼지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백화점을 떠나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백화점은 이제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환대를 전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나 있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진정한 품격과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의 내면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하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